말을 잘하면은 뭐든지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 걸 다 얻을 수가 있다. 갑한테 저걸 약점이라고 이야기를 내가 했다가는 네가 얻어 터지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면역력이 떨어지냐? 사람이 하는 말에서 일어나는 상대를 어렵게 한 만큼 네가 어려워지니 모든 것은 말 한마디가 잘못돼 가지고 살인도 일어나고 이것이 사랑도 이루어지고 우리 사회가 말로서 망하고 말로서 일어납니다. 네 앞에 잘난 척하는 사람이 나타날 때는 네가 못났기 때문이다. 분명히 너 자신을 알아야 돼. 피하지 마라. 돈에 대해서 네가 깨우치고 돈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쓸 줄 안다면 절대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돈으로 내를 흔드는 사람이 안 오고. 암은 왜 오냐? 암이라는 것이 면역력이 떨어지면 세포가 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면역력이 떨어지냐? 사람이 하는 말에서 일어나는 것. 말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다. 상대한테 용기를 줄 수도 있고 상대를 꺾을 수도 있고 내가 말을 해갖고 상대를 꺾었다면 이 기운이 내한테로 차고 들어온다. 내가 말을 했는데 상대한테 이해를 잘 못하게 했다면 상대가 깝깝해질 것이고 이 깝깝해진 에너지가 내한테로 오는 겁니다. 말은 우리 인간이 살아나가는데 최고의 에너지예요. 말을 잘못해갖고 내가 병이 오고 말을 잘하기 때문에 병이 없어지는 거예요. 암이 들었을 때 산에 가는 사람이 있죠. 산에 간 사람들은 살라고 발버둥 친 게 아니고 내가 초연하게 받아들이고 산으로 간 겁니다. 산으로 가니까 그때 어떤 일이 생기냐? 말을 안 합니다. 사람한테 말을 안 한다. 산에 가서 약초를 캔다, 뭐를 한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한테 말을 안 해가지고 이 사람을 기분 나쁘게 안 해가지고 이 기운이 안 돌아오니까 회복돼요. 근데 암에 걸려갖고 치료하러 다니면서 자꾸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요. 또 기분이 상하게 만드니까 너는 아무리 치료해도 안 낫고 죽음으로 몰고 간다. 내가 암이 왔다면 이것은 내가 저질러서 온 거니까 남 탓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말을 어떻게 했느냐를 생각하라. 이 말이 남한테 비수가 됐다면 이것은 너한테 치고 들어오니라. 이것이 하나하나가 모여가지고 내 세포들을 힘을 못 쓰게 한다. 우리가 한 시대에 어떠한 것들을 많이 유행이 있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수맥이 흐른다고 아주 난리칠 때도 있었을 것이야. 수맥이 사람한테 나쁘다고. 수맥보다 더 나쁜 게 사람의 말입니다. 수맥이 왜 우리한테 나쁘냐? 물이 흐르면 파장을 일으키는데 파장이 계속해서 그 깊은 데서도 잔잔하게 끊임없이 치니까 이 계속 몸에 이게 접하고 있으면 내 이 육신의 세포가 망가집니다. 요래되면 여기에 약해져 갖고 다른 병이 올 수 있다. 그럼 우리가 말을 이렇게 해갖고 자꾸 이렇게 안 좋게 하면 안 좋게 한 것이 내한테 돌아와갖고 나를 계속 친다. 내 육신이 파장이 깨진다 이 말이지. 이런 면역이 떨어져서 어떤 병도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이 자연의 법칙이라는 인간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게끔 돼 있었다 이 말이지. 내가 말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이해시키려고 말을 하는 것이지 내가 말을 하고 상대가 이해를 못할 것 같으면 내가 잘못한 거니까 상대한테 미안해 해야 되는데 미안한 걸 모르고 내가 말을 해놓고 저 사람은 이해도 참 못한다 그러거든. 이해는 말한 사람이 시키는 것이지 그 사람은 이해할 테니까 말해보라 한 적이 없어. 누가 잘못한 거예요? 상대한테 이해 안 되게 말하려거든 입을 닫아라. 그래서 너한테 피해로 돌아오니라. 상대를 어렵게 한 만큼 네가 어려워지니 생활을 바르게 하면 너는 어려움이 절대 오지 않느냐. 내한테 아픔이 왔었다라고 하면 내가 살아나면서 내 고집을 부리고 상대들을 미워한 건 없는가? 내가 상대들한테 말을 하고 이해 못하는 걸 내가 썩내고 있은 적은 없는가? 요런 거를 지금 짚어봐야 돼. 그리고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반성도 할 줄 알아야 그 기운을 자연이 다스려준다. 이렇게 해서 아픔을 씻어주는 겁니다. 죽음의 병이 이루어졌을지라도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지금 이렇게 됐는가 항상 나를 짚어보면서 나를 갖추어 나간다면 다시 생명도 줄 수 있고 늦지만 않았다면 소생한다. 그리고 우리한테 주어지는 일들은 그 일을 주려고 한 게 아니고 어떤 환경에
인연을 주기 위해서 일을 주는 겁니다. 우리한테 어떤 일을 주고 재주를 준다는 것은 네가 그 재주가 있고 그래서 어떤 인연을 만나고 그래서 어떤 환경을 만나서 이걸 너한테 공부도 될 수 있고 그 환경이 너한테 도움이 되기 위해서 환경을 주는 것이 우리한테 복을 주는 것이다. 근데 내가 지식을 못 갖추고 환경을 접하면 이 환경을 바르게 운용할 줄도 모르고 쓸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해서 시간만 보내니까 그런 환경을 다 주어서 네 힘을 키우지 못해서 그래서 어떤 일을 맞이하면 분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패를 하게 돼 있다. 우리한테는 큰 공부를 주고 항상 인연을 주어서 네가 실력이 향상되면 그 인연들을 같이 상생하면서 그 힘을 쓸 수 있고 내한테 준 것은 모든 게 내한테 선물인데 내가 질이 낮아서 이걸 전부 다 치우치게 되면 너 힘으로 쓰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업을 줄 때 이 직업을 하면 됩니까? 라는 소리를 하지 말고 내가 이 직업을 명분으로 해서 내 주위에 어떤 환경을 주는가? 이것이 선물이다. 이것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항상 너가 갖추고 있어야 그 환경을 줄 때 이 힘을 내가 받아들여서 나는 빛나게 살 수 있게 된다. 내 이 직업이 맞습니까? 소리를 하지 마라. 내가 이사를 가면 이사에 가서 내한테 주어지는 환경이 있을 것이고 이 시간 안에 환경을 주는 시간이 있으니 그 안에 얼마나 이걸 소화를 하고 내 인생을 살아가느냐 여기서 내 인생이 달리가 있다 이 말이죠. 아무리 어려운 데 가서도 그 주위의 환경을 주어서 내가 또 이 질량을 갖춰서 더 좋은 데 가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지 어려운 데 처박으려고 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한테 주는 환경을 항상 감사히 여기고 이걸 눈여겨보고 또 내가 이 환경을 받아들여서 내 질량을 키워라. 그러면 다음에는 더 질량 있는 곳을 가게 돼 있다. 이렇게 항상 직업은 바뀌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의 직업은 항상 바뀌어야 한다. 메르치 장사 30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메르치 장사를 내가 3년 했으면 그 다음에 동태 장사하고 동태 장사 한 3년 했으면 상어 장사하고 상어 장사 또 한 3년 하고 그러고 9년을 했으면 무역을 하면 아주 큰 고기를 움직일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성장을 해야 된다. 3년 주기로 변합니다. 인간은 항상 3년 주기로 변하고 큰 변화는 12년에 변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소통을 하며 말을 했는데 소화가 잘 돼갖고 들어가면서 서로가 힘이 되면서 자꾸 생산돼갖고 높아지는 게 있고 소통된다고 말을 했는데 부딪힘이 있어. 부딪힘이 있으면 기분 나쁜 기운이 만들어져요. 이 소화가 잘 되면 기분 좋은 에너지가 나온다니까. 기분으로 따지면서 우리가 분별을 하자면 기분 좋은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것은 내가 자꾸 충만해지는 거고 부딪히면서 기분 나쁜 에너지가 자꾸 만들어지잖아. 그래 되면 내 에너지가 충만했던 에너지가 힘을 자꾸 잃어가는 거야. 그래서 부딪힐 때는 조금 딱 부딪힐 때 얼른 끊어보라 말을. 끊고 딴 거야. 부딪힌 질량에 따라서 어떤 때 조금 부딪히고 마니까 1시간 안에 풀리는데 이게 소화를 해가 내 질량이 좋은 게 또 있으니까 이걸 뭐 한참 부딪히다 보니까 하루 종일 가도 안 풀리네 이게. 회복이 안 돼 회복이. 자꾸 부딪힘이 자꾸 악한 질량을 만들어갖고 계속 내 영혼에 들어오니까 내 영혼이 상처를 입기 시작을 해. 이런 충만한 에너지를 다시 깔아먹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부딪힐 때는 얼른 돌아서라. 내가 지금 충만한 기본적인 에너지가 있으니까 이걸 얼른 치유를 하는데 계속 이걸 갖다 다투기 시작을 하면 이거는 너무 많은 질량으로 지금 들어오면 감당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언제까지 가냐. 어느 정도 이렇게 부딪히가 서너 시간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았잖아. 이걸 풀려면 서너 달 걸려요. 상처 치유가 서너 달 가기 시작도 해. 그럼 하루 종일 뭐 이렇게 기분이 막 안 좋아갖고 내려앉아서 이런 거는 1년이고 3년이고 갈 수 있어요. 이걸 풀라 그러면. 근데 뭐 그래 내가 뭐 이제 이해하고 만다 이거 이해하고 만다고 풀린 거냐 아니거든요. 안에 꽁하고 잡아 요런 게 아직 안 풀었고 봉해놓은 거라. 이게 상처 입을 이야기들은 서로가 했다 하면 서로를 상처를 줘갖고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이 아픈 게 육신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영혼에서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이것이 꾸준히 이것이 자꾸 활동을 하면서 내 영혼을 상하게 하고 판단을 흐리게 하고 사고를 나게 만들고 병원에도 실리가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영혼의 에너지 질량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될 말을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해도 돼.
해도 되는데 상대를 어렵게 했다면 그 결과는 내한테도 다시 돌아온다라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미련한 짓은 알고도 해도 돼, 안 해도 돼? 그렇지? 알고 나면 안 해지는데 안 하려고 노력도 되고 이게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줄어들면 이렇게 해갖고 이게 이제부터는 그런 걸 잘 안 하게 되는. 그래서 너무 상처를 안 주면 나도 상처를 안 입어. 이제 그런 거죠. 그렇죠. 우리가 말다툼 하지 마라. 말을 할 때는 왜 다투지 않아야 되느냐를 알면 다툼이 줄어들어요. 내가 상대한테 말할 때는 상대가 이해되게 해야 돼, 분명히. 만일에 안 되게 했다면 이것이 다툼으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한테 이해시키지 못할 말은 어지간하면 조금 해보고 아니면 말을 하니까 무안하기는 하겠지만 왜? 내 실력이 없으니까 일어난 일을 무안해도 내 실력 없는 거를 빨리 인정을 하고 미안하다고 이러고 자꾸 꽁지를 빼매. 그거 이게 조금 피해야 돼. 상대가 이해 못할 말을 자꾸 한다. 니하고 멀어지자고 환장을 했냐. 저 사람은 기분을 왜 상하게 자꾸 하냐. 그렇게 한 만큼 니도 어려운 일이 오게 돼 있다. 상대를 어렵게 했다면 내가 분명히 그거는 결과론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요런 것들. 상대한테 안 바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해를 못 시켜도. 그래도 이해를 못 시켜도 소통하는 것은 의논하는 거죠. 내 잘난 체 하지 말고. 내가 잘난 사람은 말을 했는데 상대가 다 받아들여가지고 그래갖고 좋아져. 근데 상대를 이해를 못 시키면 좋아지는 게 그렇게 오래 가지를 않아요. 그럼 말을 길게 하다가 보면 이놈의 게 뭐가 좀 이상해지는 거라. 쪼매야 하는 거는 게 하나. 왜 뒤에 것까지 전부 다 이래가지고 딱 결론이 안 나오니까 쪼매야 하는 거는 그냥 이해하는 것 같아. 그러고 말면 되잖아. 더 해. 이제부터 이상해지는 거라. 조금 해보고 또 다음에 하면 되잖아. 또 조금 하고 이래가면 내가 자꾸 서로 간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이게 너무 길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받치기 시작을 하네. 택도 안 소리까지 들어오네. 이제는 괜히 앉은 거지. 같이 이제 섞인 거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받치면 나도 상한다. 상하니까 받치면 얼른 뛰라. 빠른 시간에 뛰는 것이 내 상처는 내가 치료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미안했던 것을 찾고 다음에 우리가 좋은 소통을 하면 그러면 이것이 더 충만해져서 상처가 없어져요. 그게 치유법이에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말실수를 왜 하는지 근본을 우리가 조금 찾아봐야 되는데 상대를 대할 때 상대를 모르고 말을 나누면 말실수를 하는 거예요. 내 말실수는 상대한테 실수가 돼서 말실수지 내 혼자 하는 건 말실수가 아니에요. 상대한테 말을 할 때는 상대 말을 잘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반대가 됐을 때 말실수가 될 수밖에 없는 오늘날 이 대한민국 사회. 대한민국에는 저마다 소질을 다 갖춘 지식사회거든요. 학교를 대학을 안 나와서도 저마다 전부 다 이 사회에서 지식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자기식을 다 갖춘 사람들이야. 그걸 지식인이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지식인들인데 저마다 사고를 가지고 있고 저마다 상식이 지금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데는 우리가 상대를 모르고 상대한테 말을 할 때는 실수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실수를 줄이고 실수를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상대 말을 다 듣고 나서 내가 할 말을 한다. 상대가 내한테 말 안 하면 나도 말하지 마세요. 인사 정도는 괜찮고 그런데 내가 뭔가를 이게 아는 척은 하지 마라 이거지. 이거는 내가 안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거는 아는 척이에요. 상대 말을 내가 듣지 않았다면 아주 깊이 듣지 않았다면 깊은 말을 하지 말아야 되고 깊은 게 아니고 좀 거푸집을 들었다라고 해도 거푸집 들은 것만큼 갖고 말을 해야지. 너무 깊이 들어가면 또 실수하는 거야. 상대 속을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인연을 만나가지고 말을 할 때는 거푸집을 하고 중간을 하고 속을 합니다. 처음부터 다 안 털어놓는 게 인간이에요. 왜? 여기 3차원이니까. 우리 인간은 3기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부 다 왕창 털어놓는 법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어떤 교류를 하면 처음에는 거푸집을 우리 이제 같이 나누죠. 이게 통과가 됐을 때 중간계 나오고 이게 통과가 됐을 때 깊은 게 나오는 3단계로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걸 잘 조정을 해가지고 상대를 대할 때 우리는
교류를 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은 깊은 인연이 될 수 있고 서로가 도움이 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의 말을 듣지도 안 하고 내 걸 말을 많이 한다. 이런 무조건 실수해. 잘못 돌아간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자식하고도 마찬가지고 형제도 마찬가지고 주위의 인연에 이 사회 인연도 마찬가지고 어른들 말씀을 잘 어느 정도 내가 소화하고 들을 때까지는 어른한테 대꾸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아이들 말을 깊이 내가 들어주지 않고는 아이들한테 내가 간섭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것들이 대화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걸 모르면 바르게 갈 길이 없다. 그래서 이런 걸 나눔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르게 하는데 안 풀리면 안 되는 거죠. 제일 1번, 남 탓하지 마라. 그는 우리가 해야 될 자격을 자연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부여받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이것만은 누구든지 잘못하는 것이 한 번 했을 때 쌓이고 두 번 했을 때 쌓이고 이것이 어느 정도 양이 딱 쌓일 때는 너는 사고로 오고 몸이 아파지고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그걸 겪게 된다. 남 탓하지 마라. 요거 1번이 우리 정법 공부 중에 자연의 법칙 중에 진리 중에서 최고 1번이 남 탓하지 않아야 되는 이 법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의 탓이 아니고 우리 탓이기 때문에 모든 세상에 지금 안 좋은 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우리 자신들의 탓이지 그 사람의 탓은 아니다. 이런 거를 유념해가지고 남을 탓하기 이전에 내가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내 할 몫을 했는가를 생각하자. 우리는 대한민국 주인입니다. 대한민국 주인이 대한민국에서 잘못된 일이 일어난다고 내 할 일은 안 해놓고 그걸 탓하면 네가 혼나게 돼 있습니다. 모르기는 해도 탓하지는 마라. 탓하면 그거는 점수 올라갑니다. 잘못한 거 점수 딱 올라가요. 심하게 하면 점수가 조금 더 올라가고 요렇게 갖고 점수가 어느 정도 탁 올라가면 30%딱 하면 너는 사고로 딱 터져. 그렇게 돼 이때까지 우리 국민들이 어려워졌던 겁니다. 우리 국민들의 최고의 병, 남 탓하는 병. 똑똑해서 남 탓하는 거예요. 멍청하면 남 탓 안 해, 절대로. 전부 다 지식을 갖추다 보니 전부 다 똑똑해가지고 남 탓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 탓은 없고. 그래서 어려우지. 그게 이런 걸 하나하나 바르게 풀어갈 때 내가 이 사회에 살아나가는데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하늘의 에너지를 받아서 운용하는 거예요. 네? 조금만 노력하면. 갑한테 저걸 약점이라고 이야기를 내가 했다가는 네가 얻어 터지게 되어 있어요. 네가 도우려 하는 거잖아요. 약점이라고. 어른 갑을 못 돕습니다. 그걸 보면서 약점으로 보여도 저렇게 할 때 그걸 받아들여서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하는 것이지 그걸 지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어른 보고 이걸 내 공부 삼아야 돼요. 갑은 이런 걸 봤을 때는 이야기를 해줘야 돼. 그러면 이야기 해주니까 어떻게 되냐, 어리 기분 나빠 하잖아요. 그러면 기분 나빠하면 어른 요 기분 나빠서 이 사람이 조금 멀리 가잖아요. 도와줄 수 있는 환경이 줄어들어요. 도와주려고 그러면 갖추 있어야 돕거든요. 삐껴갖고 멀리 간단 말이죠. 그러면 도움을 안 받겠다고 한 거예요. 그럼 도와줄 의무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바르게 했는데 네가 안 받아들일 것 같으면 물질이 됐든 기운이 됐든 어떤 환경을 도와줄 것도 나는 줄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자연의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내 갑인지 을인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보인다고 그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너는 피해를 입어야 돼요. 사람이 피해를 왜 입느냐 하면 잘못했으니까 피해를 입는 겁니다. 이것만은 어디 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바뀔 수가 없어. 내가 잘못하면 피해를 입는다. 여기 사람의 삶이거든요. 을이 갑한테 간섭을 하면은 너는 피해를 입게 돼 있어요. 갑이 을한테 간섭을 하면 피해를 안 입습니다. 그래서 갑을 관계거든요. 이 대자연에는 무조건 갑을 관계가 형성돼 갖고 있는 것이다. 내가 힘이 없으면 을이요. 힘이 있는 사람이 갑이다. 나이가 많은 게 갑이 아니에요. 힘이 있어야 갑이다. 부모하고 자식하고는 항상 갑과 을이 부모는 갑이고 자식은 을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부모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게끔 있다면 너는 을이에요.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기재고 천재라도 부모한테 도움 받을 게 있다면 돈이 내가 너무 많다. 을인데도 그럼 갑이 될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돈은 있는데 부모님한테 내가 뭔가를 얻어야 될 게 있다면 너는 어립니다. 돈하고 관계가 없어요. 근데 부모님이 돈이 필요해갖고 요 자식한테 그 돈을 좀 얻어 쓸라 그러면 이 부분에 을이 되는 거죠. 그 자식 말을 들어야만 이걸 얻어지게 돼가 있는 거예요. 갑을 관계는 무엇을 내가 도움을 받을 것이냐. 여기서 도움받을 게 있다면 네가 을이고 도움 줄 걸 내가 그 힘을 가지고 있다면 갑이 되는 거예요. 갑을 관계는 대자연의 근본의 법칙입니다. 나는 과장인데 부장님이 성격이 저래갖고 내가 그걸 한 말씀 드리겠다고 너는 피해봐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사회는 질서가 있는 건데 우리는 질서를 무시하고 살기 때문에 서로가 어려운 일을 겪거든요. 그러면 나쁜 걸 보고도 지적을 안 해줘야 됩니까? 하면 안 돼. 그걸 보고 네 공부 삼아야 돼. 네가 그걸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 밑에 을로 있다라는 것은 네도 그런 게 있어요. 그걸 쳐다보고 내가 내 공부를 해야 돼. 그래야 앞으로 네가 안 보이고 살 수 있거든요. 이해가 돼요? 뭐든지 털어놓고 이야기하라 그러거든요. 하란다고 다 하나요? 정신 아니야. 하라 해도요 내한테 기분 좋게 해라 이 말입니다. 아니 무슨 말이든지 다 하십시오. 그건 무슨 말이든지 내한테 듣기 좋은 소리를 무슨 말이든지 다 해야지. 내가 듣기 불편하게 해버리면 네가 피해를 보는데 해도 돼요. 피해봐서 그렇지. 그러면 하면 안 됐었다라는 얘기죠. 그 말을 해도 나는 이렇게 봤는데 이것은 내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갑하고 을하고 관계가 있을 때 이걸 쳐다보고 이거 말을 해도 될 그런 말이 있는데 이것도 둘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고 상대 다른 사람이 있을 때 이 말을 여기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피해를 보는 만큼 내한테 돌아옵니다. 정확하게 돌아가요. 이거는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거는 내가 갑에 대한 흉을 봐서도 안 되고 갑에 대한 잘못을 이야기해서도 안 돼요. 그거는 건물입니다. 절대로 안 돼. 해도 되는데 시간 지나면서 네가 피해를 봐요. 그거는 0.1mm도 안 터지게 그렇게 운용되게 돼가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을 건드린 만큼 내가 피해를 봐요. 그건 자연의 법칙이 그래 안 되게 돼가 있어요. 잘못한 사람한테 고기를 바닥 들고 쳐다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여기서 얼마나 농도가 질량이 있느냐 따라 가지고 내가 그렇게 노력한 질량만큼은 내가 그렇게 하고 가야 여기서 풀려요. 내 자식한테 잘못한 게 있으면 말을 하지 말고 조금 이렇게 밑으로 숙이고 봐야지. 자식한테 숙이라는 게 아니에요. 걸어다니도 좀 숙이면서 걸어다니다 이 말이죠. 잘못했잖아. 잘못했는데 고기를 바닥 들고 다닌단 말이래. 내가 잘못한 걸 모를 때는 들고 다니지만 잘못한 걸 알면 내가 조금 겸손해져야 돼요. 많이 잘못했다 더 숙이고 다녀야 돼요. 되게 잘못했다 딱만 쳐다보고 눈치만 요래만 보고 다녀야 돼요. 자식한테 잘못을 했을 때 자식이 성이 났다 만일에 그것이 바른 관계로 그렇게 됐다 할 때는 부모도 내가 잘못한 질량이 얼마큼이냐 따라갖고 네가 겸손하게 자식한테 조금 미안해서 항상 할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면 자꾸 이렇게 얼마나 질량이 다 될 때까지 나는 숙이고 가야 내 자식이 인자 내한테 와서 엄마 너무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 내가 미안했다 풀어줘요. 관계가 풀려야 이제 앞으로 자식도 잘 되고 나도 잘 될 거거든요. 이게 뭉기 갖고는 절대 니도 안 되고 니도 안 돼요. 자연은 그렇게 빚어놨거든. 안 해도 되는데 안 풀려. 내가 맨날 안 해도 된다 하니까 또 하지 말아요. 이렇게 안 풀린다니까. 항상 내가 잘못한 게 있을 때는 조금 수그러 해야 돼요.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되고. 그 갑인데 위인데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는다 그러잖아요. 갑한테 을이 어떻게 설명해갖고 이해되게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냐. 을인데 갑은 을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풀어줄 수 있지만 을은 절대 갑한테 이야기를 풀어주지를 못하니까 을이에요. 질량의 차이가 그만이 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갑을이 돼가 있는 거예요. 노력하면은 풀어지지 않겠습니까? 을이 왜 노력한다고 풀어지노? 그러면 네가 벌써 갑이지. 안 됩니다. 그럴 때는 갑한테 그렇게 하는 건 잘못이라는 걸 알고 그냥 조금 내려앉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갑인가 을인가 먼저 봐야 돼요. 이게 기준이 없으면 뭐든지 엉클립니다. 이해돼요? 상대가 나한테 말을 많이 하죠. 저 사람 말 들을 생각이 없는 겁니다. 세상을 잘 알아야 돼.
사람이 지금의 오늘날 이 국민들의 이 어떠한 그 근기를 가지고 있느냐. 내 걸 많이 들어주기를 바라는 근기를 가지고 있어요. 왜? 여기 지식이 너무 많이 찼어. 너무 많은 거를 지금 이어놨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는 어떻게든 써야 되는 판인 거라. 안 쓰면 네가 병이 들리니까. 우리 국민들이 지금 왜 몸이 아프고 자꾸 힘들어지느냐 하면 엄청난 질량을 먹었잖아요. 에너지를. 이게 지식이라는 에너지입니다. 인류 희생 속에서 나온 이 에너지를 엄청나게 흡수를 한 거예요. 네가 이걸 바르게 운용을 해서 지금 네 할 일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못 쓰면 말이죠. 내가 병드는 걸 스스로 하는 게라. 깝깝하고 미치는 거라. 이렇게 누가 하나 와갖고 이렇게 인터뷰한다고 갖다 대니까 뭐 처음에는 ጭ쩍ጭ쩍 하다가 입 열리면 잘해요. 농촌의 할매도 입 열만 그냥 보살인 거라. 세상에 모르는 게 없어. 들어주면요. 그 다음에 내가 할 말이 생각나갖고 해주면요. 그만 팩 틀어집니다. 먹으시면 그냥 가지. 내 걸 먹으시면 그냥 가는 사람은 그렇게 기억을 해요. 아무리 안 가도 3번은 가야 네 할 말을 먹어줘. 사람이 처음에 아무리 말을 내가 많이 해도 할 때는 뭐를 했느냐면 30% 거푸집을 지금 설명한 겁니다. 거푸집을 듣고 네가 여기서 모지른다고 답을 줬다가는 그냥 깃방맨이 맞는 거예요. 네가 말하는 건 내가 몰라서 지금 듣고 있느냐라는 생각입니다. 30%를 듣고 네가 말한 거는 내한테 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네를 인정을 못하고 네가 위신이 땅에 떨어져. 입을 다물고 있으면 그래도 위신이 지금 들통이 안 난 거죠. 네 모지름이 들통이 안 나는 거라. 내 속에 가지고 있는 건 다른 건데 저기는 쥐가 잘 아는 척을 하네. 30% 들은 것 같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목적은 뭘 말해주려고 간 게 아니고 이야기 들으려고 갔잖아요. 그러면 그게 충실해야지. 이야기 좀 듣다가 네 걸 풀어놓고 오면 되는가? 네 걸 채운 거를 못 풀어가 환장을 해년이 되는 기라 이래 되면. 그러면 너한테 어디로 간 게 뭔가 지걸 혹을 쳐 붙이고 오려고 들면 누가 마음에 들어? 그래 되는 거예요. 목적에 충실해 갖고 잘 들으시면 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말씀을 잘 하시는데 입을 닫고 계셨네요 하고 칭찬을 해주고 와보네. 오늘 그 다음에 가면요 대접이 더 좋아. 언제 한번 다시 올게. 꼭 들리라고 그러니까 나머지 소리 들어야지 지금. 그게 처음에 껍데기 30% 나온 거라서 그래. 내 속을 지금 못 털어나가 환장을 했는데 지금 좋은 인연을 만나서 얼마나 좋아하겠어. 그래 두 번째 해갖고 날 잡아갖고 언제쯤 오면 되겠네. 그때 좋지. 이래 오라거든요. 가면 이제 시간 날 때 그쪽에 해갖고 잘 이래 가가지고 식사 대접 받고 그때는 잘해줘요. 화를 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사람이 온 거야. 이게 지금 내는 모르고 지금 하고 있지만 내 안에 이 질량이 꽉 차갖고 이 안 털어놓으면 내가 지금 병날 때가 돼서 당신이 온 거야. 구세주지. 지금 네 시간을 까먹으면 내 걸 갖다 들어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노? 전부 다 지 잘나갖고 내 자식한테 이야기 좀 하려고 하면 아이고 엄마가 떠그는 소리 하고 앉았대 들고 척 보는데 가족도 지금 나를 싫어하는데 어째 이걸 들어주러니 얼마나 안 반갑노 이게. 그리고 그 멍석을 깔아주니까 막 이 살판 나는 거죠. 또 듣고는 이래 들으면 전에하고 색깔이 틀려요. 한번 믿을만 하니까 그 푸집을 내주니까 내를 인정해 주니까 그 다음 게 나와. 이게 70% 나오는 겁니다. 70% 나오고 나서 오늘 들은 거는 참 너무 깊습니다. 누구한테도 말 안 한 거다. 이 지랄에 잤거든 또. 그 전부 다 이걸 흡수를 하고 나서 내 걸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간 거예요. 고마운 거죠 이제. 이렇게 다음에 꼭 이래 올 때는 연락을 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까 나는 다음에 이렇게 맛있는 거 해드릴게 오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때가 이래 딱 가면 속에 막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속에 끼 나와. 이것 때문에 지금 합병이 나는 일인 거야. 속에 거를 처음 더 울면서 털어놓고 나면 그걸 싹 받아주고 나서 스스로 답이 나와요. 여기서 답이 나와. 등을 이래 만져주면 한마디 한마디 해주니까 속을 비우고 나면요 허하거든요. 내가 필요한 말을 하면 싹싹 스펀지가 물을 빨듯이 빨아들입니다. 이때 지금 내가 빈 속을 채워주기 때문에 생명의 이제 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고마우고 당신이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때가 딱 그런 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라. 섣불리 너한테 아리키려고 들지 마라. 부탁을 하는 건 다 들어주는데 네 똑똑하다고 나를 아리키려고 드는 거는 금방 차쁩니다. 안 들어. 좋은 거는 니나 들어 임마.
그런 말 하는 사람은 쎄어요. 듣지도 안 하고 그 소리 해봅니다. 네가 좋다고 분별을 해갖고 내한테 이야기하는 거는 내가 안 받아들인다 이 말이죠. 사회가 지금 딱 그렇게 돼가 있는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남을 찾아가지 말고 내한테 찾아오는 자에게는 내가 말해도 되는데 네가 찾아갔다면 찾아간 처음의 근본을 잊지 말고 입을 닫고 와야 된다. 요거예요. 그게 그 사람을 아끼는 거야. 내가 노력하는 거. 찾아가시면 노력을 내가 그 사람이 도움되게 해야지. 내 걸 퍼부어가지고 저 사람이 안 받아들인다고 내가 짜증을 내고 오면 되는가. 처음에 내가 찾아간 목적을 잃어버린 꼴이 되는 거라. 입을 함부로 열면. 그러면 내가 얻어올 것을 못 얻어오지. 내가 찾아갔느냐. 누가 내를 필요해서 찾아왔느냐. 갑과 을이라는 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아무리 무식한 것 같아도 내가 찾아갔다면 네가 을이야. 내가 아무리 무식해도 저 사람이 아무리 지식이 하늘을 찌르더라도 내를 찾아왔으면 을이야. 요걸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뭐가 내한테 치고 들어올 때 내가 이걸 소화를 할 수 있다면 소화하겠죠. 근데 뭐 치고 들어왔는데 소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까지 내가 덜 자랐다면 소화 못 하겠죠. 그대로 가야 되는 거죠. 그대로 그냥 가세요. 그냥 가는데 스승님한테 공부한 게 있으니까 치고 들어온 내가 지금 깝깝할 때는 내한테 뭔가 조금 모지름이 있다든지 잘못이 있다든지 어떤 환경이 있으니까 이게 왔을 것이다. 이거는 갖고 가라는 거죠. 요것만 갖고 가요. 죄책감을 갖고 뭐 고민하고 이래 하지 말고 뿌린 대로 거둔다 했다. 뭔가가 이런 게 왔다. 왔으면 지금 이 상황 자체는 지금 뭔가로 만들어졌는지 내가 모르지만 이게 올게 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소화를 하고 넘어가라는 것은 듣고 넘어가고 화내지 말고 내가 이걸 잘 넘겨가면서 받아들여라. 이거죠. 그리고 여기서 내가 감당하기 좀 어렵게 온다. 뭐로 하세요. 내가 감당하기 어렵게 오는 거는 확 화낼 때는 화내세요. 화내게끔 돼갖고 있는데 화 안 내고 참으면 화병 나고 나중에 공부도 말려버리지. 화나게 하는 거는 서로 안을 만한 거는 서로 안지만 아닌 거는 화도 내놓고 그리고 나중에 시간 지나고 찝찝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그러고 또 넘어가요. 에? 감당 안 되니까 이걸 너무 오래 이러면 내가 상한단 말이에요. 확 쳐내버리. 그리고 다음에 되면 조금 내한테 맞게 오겠지 또. 지혜롭게. 뭐든지. 우리는 시험지가 딱 오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하느님이 보심이지. 스승님이 시험지를 딱 줘도 너가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걸 보는 거지. 네가 이 시험지를 합격할 거는 시험지 안 내요. 뭔가가 그쪽에 조금 모질이면 이제 분명히 시험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이거는 시험에 다 걸리게 돼가 있어. 시험에 안 걸릴 거면 시험지 주면 되는가? 등신이지. 다 걸렸을 때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는가를 본단 말이에요. 그것이 너가 노력을 하는 사람이구나. 요걸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노력을 하는 자에게는 보살펴주고 더 키워주고 하는데 노력을 안 하는 사람한테는 툭 쳐놔버린단 말이에요. 너 고생 좀 더 해야 되겠다. 이거 툭 쳐놔버리거든. 노력하는 사람은 이제부터 자꾸 보살피죠. 그래서 시험을 여보는 거거든요. 네가 보살핌을 받을 때가 됐는지 아직 고생을 좀 더 해야 될런지 이런 걸 보는 게 시험지 주는 거예요. 시험지는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 온 거는 왔지만 내가 내 실력대로 처리하고 그 다음에 난 조금 더 노력을 하면 돼요. 그런 거니까 그런 게 전부 다 소화하려고 들고 고민하려고 들고 생각을 깊이 해야 되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머리 지나고 있지 공부가 안 돼. 내가 뭘 하래? 공부는 재밌게 하라 했잖아. 등신마냥. 누가 뭐 요즘 저 간 빠진 년 같아 이래도 그래 맞아 내 간이 어디 아픈가 모르겠어 이렇게 하면서 막 웃으면서 가요. 이걸 갖다 내를 저 사람이 무시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니까 그냥 미친다시 가다가 보면 내가 우수해져가 있어. 그럴 때는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딴 생겨요. 재밌게 해. 정법 공부는 이해되게끔 내가 가르쳐 주는 거니까 당신들이 머리 싸매지고 이렇게 더 하려고 하지 마. 이해되게 설명을 했는데 그걸 소화했으면 됐지 말라고 셀이 싸매가 더 하려고 하더냐. 그러면 더 짜면 더 안 돼. 재밌게 들어 듣기만 해도 여기에 맞게 저기에 맞게 다 들어가면 소화가 돼. 이게 막 이걸 더 하려고 하니까 헤매기 시작을 하는 거라 이제. 뭐 그만큼 또 능력 안 돼가지고 지금 법문할까봐 재밌게 듣고
내 주위의 사람하고 재밌게 지내고 이러고 가고 하면 돼.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죠? 내 환경이 목이 말랐어. 목이 말랐으니까 어떤 걸 시작을 하면은 뭔가 조금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 오바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돌아올 때보다 내가 망가진 건가? 오바한 것만큼 여기 딱 드는 거거든요. 근데 조금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후회가 많이 안 돼. 그냥 뒤기 넘었을 때 요때는 후회가 되는 거죠. 왜? 내가 참 안 된 모습을 다 보여주고 다니니까 그것도 좀 그렇고 뭐 이래 되는 거거든. 지금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지금은 만나갖고 이렇게 하는 것도 지금은 흉이 크게 되지는 않는다. 고는 자리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른 데서 고는 걸 연습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인연들이 그만큼 고마운 거예요. 내가 만일에 실전이 있었는데 실전 때 내가 이런 공부를 안 하고 이런 걸 안 잡아나가면 나중에 실전에 내가 만일에 그렇게 했다. 이거는 단칼에 그냥 이게 길이 막히는 거예요. 앞으로 세상에 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조금 오버한 거는 분명한 것 같다. 뭐 이렇게 딱 잡아나가라는 거죠. 그 생각만 하고 있어도 그 다음에는 조금 나아져요. 또 조금 나아지고 이래갖고 내가 완벽한 어느 정도의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내가 다 잡히게 돼가 있다 이 말이죠. 지금 공부 잘하고 있는 거예요. 동물들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표현을 해가지고 뭐든지 해결을 합니다. 표현. 그래갖고 동물들은 싸우면서 내가 약점을 안 보이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동물들 잘 보십시오. 눈이 어떻게 생기냐면 눈 동자가 하얗고 까맣지를 않아요. 다 색깔이 까매요. 까만 쪽이다 이 말이죠. 인간이 발전돼 가지고 최고의 발전된 게 동물 중에 인간이라 하는 것이 흰자위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공격형일수록 흰자위가 없어요. 생존의 본능일수록 흰자위가 없으면 내가 너를 공격하려고 눈을 요래 쳐다봐도 잘 모릅니다. 잘 모르게끔 하려고 이걸 숨겨놓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은 표현을 하면 서로가 눈을 쳐다보면서 애정을 표현할 수 있고 뭔가 내가 이쪽을 본다라는 걸 가르쳐 줄 수 있고 이러니까 싸움을 하지 말자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다투지 않도록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인간이고 동물은 이해하게끔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게 눈동자 한 개를 만들어도 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진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말한다 그러잖아요. 눈으로. 그래서 애정 표현도 가능하고 이런 것들이 서로가 눈을 살짝 까무며 쳐다보면 더 애정이 있고 바짝 뜨면 화내고 뭐 이런 이것까지 표현을 상대한테 줘갖고 상대가 이해하도록 만들기고자 하는 이런 것까지 능력이 발달돼 갖고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럼 인간이 여기서 말까지 한다라는 것은 말의 언어가 자꾸 진화한 것은 상대가 이해 잘 되게끔 하기 위해서 말을 하게 돼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해 잘하는 건 말이 필요가 없는 거죠. 상대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말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말은 내가 하고 싶어서 무조건 한다라고 해서 니한테 도움되는 게 아니고 얼마나 상대를 위해서 잘 하느냐가 내한테 다시 이득으로 돌아온다. 여기 말입니다. 말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천냥빚을 갚는다 그러죠. 천냥빚만 갚는 게 아니고 핵무기도 말로 없앨 수 있는 겁니다. 전쟁도 말로 종식시킬 수 있고 전쟁도 말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말 한마디가 잘못돼 가지고 살인도 일어나고 이것이 사랑도 이루어지고 이러는 거거든요. 모든 것은 말로 하는 거예요.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 이것이 인류의 지도자도 될 수 있고 말을 얼마나 잘못하느냐 쳐 죽일 놈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는 우리 사회가 말로서 망하고 말로서 일어납니다. 이제 앞으로 일어나는 일을 잘 보면 아무리 정치고 지 자리에 높은 데 올라가 있어도 말로 갖고 망하게 돼 있고 아무리 낮은 자리에 있다가도 말을 잘해서 이 사람은 높은 자리에 거듭날 수 있다. 말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말을 잘 하면은 뭐든지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 걸 다 얻을 수가 있다. 사람의 이 존경도 받아낼 수가 있다. 말을 잘하면 그 미움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못하면
잘 못하면 미움을 받는다. 그래서 정치인들도 처음보다 앞으로 말로 망합니다. 실력이 없다면 분명히 말로 망한다. 정치인은 말을 하게끔 세상이 만듭니다. 이제부터 가만 앉아서 절대로 정치하게 안 한다. 그럼 인기 있는 사람은 절대 말을 하게끔 만든다. 그래서 인기가 오르다가 제주로 인기 오른 거라면 네가 말을 지금 상대를 위해서 못 한다면 말을 하면서 니는 널찐다. 무서운 겁니다. 이제 세상은 그렇게 결정난다 이 말이죠. 이제 말하는 시대가 됐다. 말법 시대가 왔다 이 말이죠. 말로서 뭐든지 해결하는 시대. 이것이 최고의 지도자들은 말을 잘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방법은 남의 걸 잘 듣는 것이다. 남의 걸 잘 듣는 것은 남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남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내가 위를 점할 수 있다. 남의 거를 잘 드러내면 나는 그 사람보다 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뜻을 읽을 수 있다. 그걸 읽고 나면 내가 실력이 있으면 그 대화는 나오게 돼 있다.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남을 읽지 못하면 그 사람에 맞게 내가 말해줄 수가 없다. 왜? 말이라는 것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라서 상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영혼의 힘이에요. 말은 내 영혼의 힘이다 이 말이죠. 영혼의 질량이 약하면 네가 말하는 게 질량이 약할 수 있고, 영혼의 질량이 아주 우수하면 네가 말하는 게 굉장히 우수하고 거기서 힘이 나온다. 그래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힘을 줄 수도 있고 그 사람 힘을 꺾을 수도 있다. 이게 사람한테 가지고 있는 영적인 힘이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 입에서 영적인 힘이 나온다. 네한테 갖춘 모든 에너지 질량이 너 입에서 나오는 것이다. 말은 엄청나게 중요한, 홍익 인간들한테는 최고 중요한 게 앞으로 말할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된다. 말을 못하면 누구를 움직일 수도 없고 누구 위에 군림할 수도 없고 어떤 일도 행할 수가 없다. 작은 일은 행하되 위에 상층 30%는 말을 못하면 절대 행하지 못한다. 밑에 40%는 말없이 행해도 됩니다. 중간 30%만 가더라도 말 없이는 중간에 있을 수 없다. 위의 상층은 전부 다 말하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말을 잘 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알아야 돼요. 상대를 모르면 상대한테 필요한 말을 못한다. 국민을 알아야 되고, 그래야 국민이 필요한 말을 해줄 수 있고 국민을 이끌어 줄 수 있다. 지도자는 말을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지도자가 아니다. 앞으로 말에 대한 공부를 바르게 잘 하는 공부들을 계속 할 겁니다. 홍익 인간들의 이 공부는 내가 상대한테 말 한마디를 잘못하면 상대가 다치고 상처를 입고 힘들어진다라는 걸 알아야 되고, 그 말을 잘 하게 되면 상대를 일으키고 힘을 줄 수 있고 그 사람 인생을 잘 살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홍익 인간들은 우리가 말하는 공부를 해야만 됩니다. 엄청나게 소중한 공부입니다. 이제부터 이 말은.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한 공부를 기획적으로 이제 해 나갈 때가 있을 겁니다. 아무리 말을 잘해도 너가 갖춤의 질량 안에 끌어 갖고 노는 거예요. 갖춤이 모자라면 말은 잘하는데 거기에서 질이 너무 낮다. 이래가 상대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자연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게 질량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네 말을 잘하는 걸 가지고 깊고 아주 지적인 것까지 움직일 수는 없다. 요 말이죠. 내가 말을 할 때 강약의 조절은 3대 7의 법칙이 있는 겁니다. 강약의 조절을 잘 해야 상대한테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이렇게 잘 받아들이게 돼가 있습니다. 한데 다다다다다다다다 하면 뭔 소린지 모르고 지나가 버리고, 말은 다 했는데 상대는 받아들인 게 몇 프로 안 되는 거죠. 그걸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상대는 못 들었다라고 하면 이건 내가 잘못한 거죠. 강약 조절이 필요한 거죠. 내가 3대 7로 해야지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공부를 완전히 하다가 보니까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자연의 3대 7의 법칙을 내가 스스로 공부를 해서 이 몸이 끌어안다 보니까 뭐든지 하는 것이 3대 7의 법칙 안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쉼표를 주고 어떤 때는 팍 쏘고
어떤 때는 강하게 약하게 이것이 3대 7의 법칙으로 섞여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속속속속 들어오는 거예요. 말을 굉장히 빨리 하면 아주 힘은 있어서 좋은데 상대가 이게 듣고 튕겨날 수가 있다. 그래서 중간에 무슨 소리 했는지 모르고 지나간다 이 말이죠. 예? 조금 이렇게 속도를 조금 늦게 하는 것도 이런 것들은 상대를 잘 이해하고 상대 안에 잘 설명이 되게끔 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그 안에 곁들여 있으니까 그걸 조금만 연습을 하면 또 빨리 됩니다. 내가 이걸 많이 들으면 이게 조정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많이 하다가 보니까 말을 많이 하다가 보니까 내 공부를 못한 거죠. 이럴 때 조금 할 자리는 하고 안 할 자리는 빠져주는, 그러면서 내 공부를 하는 이 시간을 좀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어느 정도 질량이 차고 나면 말을 딱딱하면 전에보다 다릅니다. 저 사람이 책을 썼는데 내가 읽었어요. 내 아이템처럼 이야기합니다. 요건 바르게 안 되는 거죠. 저 사람이 작품이 있는데 내가 봤어. 보고는 요대로 써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요거는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논문을 쓰든 작품을 하든 무언가를 내놓을 때는 이거는 출처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출처 이야기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출처를 안 갖다 대고 써먹어 버리면 이것이 지금 좋을 것 같지만 나중에 전부 다 공격 들어올 때 방어를 못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전달할 때 전달을 하는 것은 이것은 전달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 어떻게 해서 이걸 받아서 내가 지금 전달을 하는데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출처 없이 말을 해버리면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전달이 거꾸로 그 사람끼리 돼버렸다. 그러니까 이 출처가 오면은 이 사람의 말을 할 때는 출처를 이야기하고 하기 때문에 몇 프로를 감해주고 몇 프로를 알아서 듣고 이걸 다 하는데, 그걸 그냥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당신이 말한 것처럼 돼버리면 당신한테 그 다음에 물었을 때 대답 나오는 게 달라지고 또 다르니까 이상해갖고 또 물은 게 또 달라지고 이래갖고 엉망진창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잘못 전달한 것이 세상을 꼬아놓는다 이 말이죠. 이 대가도 네한테 돌아와서 네가 아픔을 겪게 돼 있다. 앞으로는 내 실력으로 상대를 대해야 되고 내 실력이 아닐 때는 이것은 어디에 출처를 갖다 대서 내가 말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어려움을 절대 안 겪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이게 논문을 쓰든 어디 우리가 그 리포트를 쓰든 뭔가 사회를 보고 이렇게 했을 때는 이걸 정확하게 잘 지적을 하면서 요렇게 하면 이 정리를 그 사람이 참 잘했다. 요래가 이 사람을 칭찬합니다. 이게 표절이라 그러죠. 표절. 지금 표절 때문에 전부 다 다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표절이 되지 않으려면 이거는 어떻게 해갖고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내가 가져온 것을 이걸 잘 엮어갖고 내놓으면 표절이 안 되고 잊게 됩니다. 국제적으로도 이런 거 하는 걸 제일 몽상식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은 솔직할 필요가 있고 이걸 정리를 잘하는 걸 내가 할 필요가 있다. 우리 국민들은 정리를 잘하는 민족이지 새로 만드는 걸 잘 못하는 민족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뭔가를 내놔서도 이걸 정리가 잘하는 데가 있으면 이걸 가져와 갖고 다른 방식으로 작품을 잘 만드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그런 걸 잘하는 것도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우수하게 보는 겁니다. 왜? 융합을 잘 시킨다 이 말이죠. 지금 이 시대는 융합 시대이기 때문에 새로운 걸 만들기보다는 융합을 잘 일으켜 작품을 만들어냈을 때 빛난다. 우리 국민들이 최고 우수합니다. 이런 작업을 하는데. 근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버릇이 잘못된 것이 내가 보고 이걸 내 건 줄 알고 써먹는 거죠. 이 융합을 해갖고 작품으로 안 내놓고 내 거라고 내가 아는 것처럼 해버리니까 여기서 부딪히는 겁니다. 이게 똑똑한 사람들이 어디 걸 주워갖고 내 거 하해갖고 쓰다가 보니까 상대한테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전달을 할 때는 전달의 기법으로 해야 된다. 이제부터 우리가 질서를 잡아야 됩니다. 말이라는 것은 생산하는 겁니다. 말은 생산하는 거예요. 뭐든지 이 수급을 해서 에너지를 수급을 해가지고 이 지식을 수급을 해서 내 말은 생산을 하는 겁니다. 질을 높게 만드는 생산을 해갖고 계속 꺼내는 거죠. 내가 간센보살을 깨쳤다. 깨치고 나면 절대 내한테 간센보살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람이 내 앞에 안 옵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깨쳤다. 부처라는 걸 깨쳤다. 바르게 깨친 게 맞다면 내한테 부처를 설명하러 안 옵니다.
하느님을 깨쳤다. 하느님을 설명할 사람이 내 앞에는 아무도 안 나타난다. 가문이설이 무언지를 정확하게 알고 내가 살고 있다. 내 앞에 가문이설을 할 사람이 절대 안 나타난다. 옳고 그름을 내가 어느 정도 분별력이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다. 내한테는 옳고 그름을 잣대를 대면서 오는 사람이 한 명도 안 옵니다. 여기 우리 수준이고 내 실력이고 내가 컸다라는 증거입니다. 아무 말도 안 하는데도 그런 사람이 내한테는 와서 설명을 안 한다. 왜? 사람한테는 항상 여기에 용안에 다 써놨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느낍니다. 저 사람이 약해 보이니까 내가 흔들어 보는 거죠. 이 부분에서 약하면 이걸 흔듭니다. 그래서 이걸 또 섞어요. 왜? 질량을 올리라고. 이게 우리한테 들어오는 미션이고 항상 우리한테 오는 인연들입니다. 돈에 대해서 네가 깨우치고 돈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쓸 줄 안다면 절대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돈으로 나를 흔드는 사람이 안 옵니다. 모질에는 많고 상대가 와서 나를 흔들고 나를 가리킵니다. 근데 내가 모르면서 그걸 갖다가 조금 천대했다면 조금 있으면 더 큰 게 옵니다. 요걸 또 모르면서 천대했다면 아는 척 했다면 더 큰 게 옵니다. 이래갖고 나를 상처 주고 갑니다. 요렇게 해서 우리는 공부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소리가 뭐든지 네 앞에 온 건 네 거니까 집어 삼켜라. 그걸 그대로 이행하라는 게 아니고 네가 들어부으니까 그냥 거부하지 말고 들려버리라. 말은 상대가 하지만 판단해서 행동은 내가 하는 거니까 내가 질량이 들어온 만큼 행동하는 것도 달라진다. 있고도 없다라는 소리가 있는 겁니다. 있는 건데 이걸 어떻게 내가 소화를 하느냐가 달라짐이지 지식이 과학이 뭐가 아무것도 아니다 소리 한 적 없습니다. 지식은 어마어마한 에너지다.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지식 에너지를 만들려고 엄청난 조상들과 우리 선조들이 엄청난 희생을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 이 모든 지식이 모여가지고 우리한테 퍼부어 지금 막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쓰느냐 따라 갖고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도 있고 이걸 어떻게 그냥 가지고 아무것도 안 써버리면 세상은 절대 요동 안 합니다. 움직이지도 않아요. 우리는 엄청난 질량을 지금 흡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주가 팽창했만큼 지식 에너지도 팽창했고 이 팽창한 질량이 어마어마한 질량이 지금 우리한테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지식을 이제는 에너지로 생각을 해야 될 때가 됐다. 지식을 어떻게 쓰느냐 따라 갖고 이거는 세상을 변화를 시키는 도구가 되고 모든 만물을 움직이는 이것이 도구가 되는 겁니다. 지식은 비물질이지만 이거는 엄청난 에너지다. 물질을 뭐든지 움직이고 변화시킬 수 있는 에너지가 지식 에너지다. 이 말이에요. 이걸 누가 한물에 이야기할 거냐? 우리 육신은 물질 에너지지만 내 영혼은 비물질 에너지다. 우리가 이 육신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물질을 흡수해야 되고 이거를 우리는 흡입해야만 이 물질이 우리가 보존이 되고 잘 쓸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은 비물질 에너지이기 때문에 비물질 에너지인 지식 에너지를 넣어야만 일용할 양식이 되고 너희들이 성장하고 질량이 좋아지고 맑은 이 에너지를 품어낼 수도 있는 지혜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 지식을 내가 갖추지 못하면 네 영혼이 질량이 약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일에 너는 끄달리 다니면서 네 인생을 못 살게 됩니다. 상대한테 끌려다니고 왜? 영혼의 질량이 약하기 때문에. 홍익 인간들은 전부 다 지식을 갖춰야 돼. 이 사회는 지금 지식사회에 무식하면 끌려다니고 네가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너는 끌려다니면 인생밖에 안 돼. 지식을 갖추는 사람은 내 인생을 삽니다. 모든 걸 내가 운용을 하면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갖춰야 돼. 이 정법 법문은 누구한테도 소화되게끔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 허잡하다 했던 거 허잡하면 흡수하지 마라. 네가 조금 있으면 허잡한 건 줄 알고 있는 저 사람이 공부한 것 때문에 너는 그 앞에서 절대 힘을 쓰지 못한다. 우리는 좋은 단어를 만들어 갖고 내주는 게 아니고 이해가 잘 되게 해줘야 돼. 우리가 이해가 돼야지 이게 내게 돼. 좋은 단어는 소용없다. 좋은 단어를 찾으려면 불교 서적을 디비라. 그거는 막 좋은 단어 전부 다 써놨습니다. 백날 쳐다봐도 네 질량은 안 큰다. 밀도가 안 생깁니다. 그건 하나의 지식일 뿐이라서. 그건 진리가 아니고 법이 아니다 이 말. 글자다. 이걸 정확하게 풀어서 너한테 속속 들어가게 하는 것은
이것은 진리요. 이것이 법이다. 누가 뭐를 하든지 간에 내한테 도움되는 거면 내가 흡수하고, 저 사람들이 잘난 척 할 때는 아, 예, 그렇습니까 하고 양보도 하고.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마라. 싸우면 등신되는 것이다. 시비 걸러 오는데 싸우면 니만 다친다. 놔두고, 아, 그렇습니까? 조금 잘난 척 하니까 치키 올려주고 잘 가게 해주고, 나는 또 웃으면서 공부해라. 그래야 시간 지나면 그렇게 잘난 척 하는 사람 내 앞에 안 나타난다. 네 앞에 잘난 척 하는 사람이 나타날 때는 네가 못났기 때문이다. 분명히 너 자신을 알아야 돼. 피하지 마라. 이해되죠?